이태원 단독주택에 걸린 49.7억 원의 비밀. 전 매니저와 진흙탕 싸움 속 드러난 재무 기록에 이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남산의 전기를 품고 한강을 내려다보는 이곳은 대한민국 연예계 스타들이 꿈꾸는 성공의 상징과도 같은 동네다. 코미디언 박나래 역시 지난 2021년 경매를 통해 이곳의 한 단독주택을 약 55억 원에 낙찰받으며 나 혼자 사는 삶의 활용점정을 찍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이 화려한 성체 위로 거대한 법적, 재무적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 최근 박나래의 이태원 자택에 설정된 49억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근저당권을 두고 의혹의 눈초리가 매섭다. 단순한 부동산 거래의 연장선인가? 아니면 사법 리스크를 앞둔 필사의 방어막인가? 1. 사건의 내막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2025년 12월 3일 갑작스러운 49.7억의 등장과 의문에 4년 평온하던 박나래의 등기부 등본에 균열이 생긴 것은 지난 2025년 12월 3일이었다. 해당 자택의 채권 최고액 49억 7천만 원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채권자다. 금융기관이 아닌 박나래의 소속사, 즉 그녀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1인 기획사 성격의 법인이었다. 취재 결과 이 금액의 뿌리는 2021년 주택 매입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나래는 55억 원의 매매 대금 중 10억 원은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약 45억 원은 본인의 법인에서 빌려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왜 지금인가라는 점이다. 이른바 법인 대여금 형식을 빌린 것이다. 통상적으로 법인 자금을 빌려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세무당국의 의심을 피하고 법인 자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입과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박나래는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왜 하필 지금에서야 이태원 자택의 법인의 깃발을 꽂았을까? 전문가들은 이 지연된 행정 절차 뒤에 숨겨진 절박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 분석한다. 2. 12월 3일의 잔인한 우연가압 유화. 근저당의 데드히트 의혹의 핵심은 타이밍에 있다. 박나래가 법인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한 12월 3일은 공교롭게도 그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 매니저 A씨가 박나래의 자산을 묶어두기 위해 법원에 재산 가압류를 신청한 날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정교한 초일기였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사회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논란까지 제기하고 있다. 만약 A씨의 가압류가 먼저 실행되어 자산이 동결될 경우 박나래는 추후 발생할지 모를 법적 배상금이나 강제 집행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이 가압류보다 앞서거나 동시에 설정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근저당권자인 법인이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박나래는 개인 자산을 자신의 법인이라는 안전금고로 미리 옮겨둠으로써 전 매니저의 추심 화살로부터 자산의 실질적 가치를 방어해낸 셈이다. 이는 법과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치밀한 재무적 방어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3. 횡령인가 정당한 대여인가 차용증 한 장에 걸린 운명.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법인 자금 유용 의혹이다. 대한민국 법상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이라 할지라도 회사 돈은 엄연한 공금이다. 이를 개인의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그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단호한 입장이다. 주택 구입 당시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했고 법정 이자율을 준수하며 이자 지급 등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진행해왔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번 근저당 설정 역시 과거의 대여금 관계를 명확히 서류상으로 고착화하여 향후 발생할지 모를 법적 분쟁에서 법인 자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설정된 49.7억 원은 원금 45억 원의 약 110% 수준이다. 이는 연체 이자나 향후 발생할 이자까지 고려한 전형적인 담보 설정 방식이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다. 일반 국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법인 찬스를 이용해 호화 저택을 사고 위기가 닥치자 그 법인을 방패 삼아 숨는 것이 아니냐는 정서적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다. 정당한 대출이었다면 왜 4년 전 매입 당시에 근저당을 설정해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다. 용산과 강남을 오가는 고소전쟁 그리고 피의자 전원의 압박 현재 박나래는 데뷔 이래 최대의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4.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 그녀의 도덕성과 법적 지위 전체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그녀와 전 매니저 측은 현재 서로의 목줄을 겨누며 한치의 양보 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를 공갈 협박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연예인이라는 약점을 잡아 부당한 금전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았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이다. 그녀는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 매니저의 반격은 더욱 거세다. 강남경찰서에는 박나래를 향한 5가지 혐의의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의료법 위반, 명예훼손, 그리고 이번 법인 자금 건과 관련된 추가 혐의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수사 당국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박나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연예계는 숨을 죽이고 있다. 한때 밝은 웃음으로 국민들에게 에너지를 주던 대상 예능인 박나래가 경찰서 포토라인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5. 결론 이태원 저택은 성체인가? 거대한 감옥인가? 결국 이번 근저당 논란은 박나래가 짊어진 거대한 법적, 사회적 싸움의 방어기제이자 그녀의 재무적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다. 그녀 측은 재무적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한 사후 정산이라고 항변하지만 가압류 신청과 맞물린 절묘한 타이밍은 그녀의 행보가 순수한 의도였음을 믿기 어렵게 만든다. 전 매니저와의 분쟁은 이제 단순한 계약 문제를 넘어 횡령 의혹과 형사처벌의 갈림길로 치닫고 있다. 박나래가 내놓은 차용증이 그녀를 구원할 생명줄이 될지 아니면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증거물로 돌변해 그녀를 옥죄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에서 가려질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연예인 중 한 명으로 꼽히며 수많은 부를 축적했던 박나래. 그녀가 이태원 언덕 위 자택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시리고 차가울 것이다. 등기부 등본에 새겨진 49.7억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채권액이 아니라 화려한 연예계 뒤편에 숨겨진 돈과 권력 그리고 배신의 복잡한 함수관계를 상징하고 있다. 진실은 이제 차가운 수사 기록과 판결문 속에 기록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